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정은지입니다. 피난을 가던 선조 임금이 한 생선을 먹었다가 그 맛에 반해서 은어라 이름 지었다가요. 다시 먹어본 후 그 맛에 실망해서 도루묵이라 불렀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와 달리 도루묵은 살결이 굵고 쫀득할 뿐만 아니라 비린내도 없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서요. 강원도 사람들에겐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생선입니다. 알반, 살반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 딱 제철이라는 도루묵. 양미리와 함께 동해안 겨울 별미로 손꼽히는 도루묵 맛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한적한 11월의 어느 바닷가. 겨울의 문턱에서 찾아간 바다는 오가는이 드물어 쓸쓸한 만이 감도는데요. 계절이 지나버린 쓸쓸한 바닷가에 언제나 부서지는 파도만이 하지만 이 쓸쓸함을 채워줄 특별한 그들이 있다. 오, 대박! 이게 뭐야? 그래, 너희들이 있었구나!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 별미. 올겨울 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양미리와 도루묵인데요. 1년을 기다려 더욱더 반가운 동해안의 싱싱한 겨울 보물, 양미리와 도루묵 맛보러 가보실까요? 속초시 동명항, 바람끝이 매서운 이때를 맞아 양미리 도루묵 축제가 열렸는데요. 그동안 따로따로 열렸던 두 축제가 올해부터는 사이좋게 한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한국 가득 도루묵과 양미리로 활기가 넘치는데요. 어민들의 손길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자, 원래는 양미리 축제만으로만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같이 열리잖아요. 계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민들이 항상 바다가 이래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양미리도 그렇고 도루묵도 그렇고 이 계절에 맞는 고기를 다양하게 드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지금 양미리와 도루묵을 같이 진행 중에 있고 아주 풍부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동해를 헤엄치던 싱싱한 양미리와 도루묵 맛보려는 관광객들은 연인끼리, 친구끼리, 또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식탁을 즐기고 있는데요. 부둣과 포장마차에선 생선 굽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와,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맛있는 도루묵이 있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도루묵이 왜 도루묵이에요? 그 임금님이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도루묵이라. 아니 옛날에 임금님이 이제 좀 가난한 시절에 먹었는데 맛있었던데 네. 이제 나중에 임금이 돼서 먹으니까 이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물려라 해갖고 도루묵이 됐대요. 도루 물려라 해서 네. 도루묵이 됐다. 도루묵의 어원에 대해선 여러 설들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거죠. 임진왜란 때 피난 떠난 선조 임금이 그곳에서 맛본 묵이란 생선이 너무 맛있어서 은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전쟁이 끝난 뒤 다시 맛본 은어의 맛이 피난 때만 못해 도로묵이라고 부르라 일러 도루묵이 됐다는 전설을 갖게 됐죠. 도루묵의 짝꿍이자 영원한 라이벌, 양미리 또한 항구를 찾은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안녕하세요. 잠깐 앉아도 되나요? 네. 양미리만큼이나 아주 늘씬하시고 아름다우신데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속초 사람이고요. 네. 25살입니다.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네, 없대요. 다 열심히 인터뷰할게요. 아니, 양미리 맛 보셨는데 맛이 어때요? 되게 생각보다 담백하고 그다음에 뼈 같은 거 안 바르고 꼭꼭 씹어서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드신 생선이 양미리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까나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 처음 들었어요. 양미리의 숨겨진 진짜 이름, 바로 까나리인데요. 사실 양미리라는 생선은 따로 있습니다. 큰 멸치 정도 크기의 양미리 대신 동해안에서는 까나리가 양미리란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크기도 맛도 다른 까나리가 언제부터 양미리로 둔갑했는지는 어민들도 잘 모른다고 하네요. 이유야 어찌됐건 본명은 이렇어도 동해안 양미리의 맛은 으뜸 중에 으뜸이죠. 야, 정말 분위기가 좋습니다. 시끌벅적해요. 잔치구나. 안녕하세요. 여기 대체 무슨 모임이에요? 재경 속초 시민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네. 여기 도루묵 축제 한다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야, 도루묵 맛이 어떤가요? 지금
지금 도루묵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알이 야들야들한 게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20년 만에 고향 방문해가지고 왔는데 맛이 끝내줍니다. 우리 동해안에 고성, 속초, 강릉, 양미리, 도루묵 최고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세요. 축제장이 아니더라도 동해안에 오시면 싱싱한 도루묵과 양미리를 겨우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맛이라기보단 담백함과 고소함 때문에 오히려 손이 더 자주 가는 도루묵과 양미리. 야, 오늘 도루묵 실하네, 실해. 좋아요. 예. 도루묵 양미리 축제를 열이 보고 저리 봐도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제대로 맛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양미리와 도루묵 맛보러 떠날게요. 나이스. 항구 인근의 한 식당에서는 제철 도루묵과 양미리를 맛보려는 사람들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항구에서 맛볼 수 없었던 찌개와 다양한 요리들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식사 때를 한참 지난 시간에도 그 맛을 잊지 못해 찾아오는 손님들 덕분에 사장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기다리는 손님들도 입맛을 다시죠. 안녕하세요. 아유,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네네네네. 지금, 요 냄새 제가 알긴 아는데, 어떤 음식이죠? 도루묵찌개입니다. 도루묵찌개. 평소에 자주 드시나요? 찬바람이 불고 설악산 단풍이 지면은 그때부터 도루묵이 납니다. 늘 찬바람이 불면서 먹지만은 매년 새로운 맛입니다. 얼큰하고 시원하고 담백하고. 다른 생선에 비해서 비린내도 별로 없고 담백하고, 그리고 이렇게 근해에서 나는 거는 이렇게 도루묵 아래 이렇게 진액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주 담백하면서도 단백질 보충이 아주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네. 도루묵을 정말로 좋아하시나 봐요. 저를 한 번도 안 쳐다봐 주시고 도루묵만 지금 시선 고정이신데. 정말 맛있어요. 네. 겨울철 대표종 양미리 대 도루묵 대 양미리. 먼저 첫 번째 선수 입장했습니다. 도루묵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음식을 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루묵 한 상이 뚝딱 차려졌는데요. 바닥에 물을 깔고 얼큰하고 칼칼하게 끓여낸 소리까지 마시는 도루묵찌개에 입안에서 터지는 식감마저 즐거운 황금알 품은 도루묵구이도 일품이죠. 스멜. 제가 요 맛에 리포터를 합니다. 먼저 도루묵 구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드러운 살도 발라먹는 재미가 있지만 도루묵 하면 아무래도 알배기가 최고겠죠. 아니, 하나도 막 움직여요. 비타민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좋은 도루묵. 언속을 확 풀어주는 찌개로 먹어도 그만입니다. 일단 뜨거운데요. 맛이 느껴지네요. 이게 구이하고는 다른 맛인데 양념이 아주 맛깔나게 또 더해져서 그런지 이 도루묵의 이 풍미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다른 밑반찬은 제가 다 먹어봤던 것 같은데 아주 생소한 밑반찬이 하나 보입니다. 도루묵 식혜예요. 도루묵 식혜요? 예. 제가 가자미 식혜는 많이 들어봤는데 암놈은 찌개나 구이를 먹는데 이제 도루묵이 끝나갈 무렵 되면 순놈이 많이 올라와요. 그럼 순놈을 이제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식혜를 담그는데 예전에는 머리까지 다 이렇게 다져서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냥 살만. 다른 반찬 필요 없이 밥 한 공기 뚝딱 해치울 수 있다는 도루묵 식혜. 씹을수록 고소해 젓갈과는 또 다른 바다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네요. 두 번째 맛대결의 주인공 양미리 요리가 등장했는데요. 날이 추워질수록 맛이 더해지는 부드러우면서도 적당히 기름진 양미리는 그야말로 영양덩어리입니다. 어머니, 도루묵은 헬스를 많이 한 생선이라면 이 양미리는 요가를 한 생선 같아요. 아주 날씬한 게. 날씬하죠. 예. 뜨끈한 국물로 속을 채운 뒤 뼈째 먹어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양미리 구이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남길 게 없네요. 양미리 조림입니다. 요거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기다려라. 내가 먹어줄게. 역시 이게 해풍에 말려서 그런지 지금 이 구이보다 훨씬 더 살이 쫀득쫀득하고 고기 씹는 기분이에요. 겨울에는 도루묵과 양미리.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맛의 지존 도루묵과 양미리. 꽉 찬 영양 덕에 건강 챙기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맛 보장, 영양 보장. 도루묵과 양미리 맛보러 동해안으로 놀러 들어오세요. 청각장애인 선수단인 성심학교 야구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 글러브. 울산의 또 한편의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야구부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날리는 시원한 스윙.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야구의 인기가 장난이 아닌데요. 저도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자, 사인을 주고 받고 시구에는 김원지. 어머, 홈런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울산에도 다문화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야구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함께 가시죠. 지난 9월 새롭게 창단된 다문화 리틀 야구단 스윙스입니다. 우와, 지금 열심히 몸풀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실력이 어느 정도 돼요? 이제 야구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돼 가는데요. 이제 아직 애들 뭐 정확하게 공 던지는 방법도 몰라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올 때마다 매주 우리가 나오면 이제 애들 개개인한테 공 주는 법, 공 던지는 방법, 그다음에 공 받는 방법, 그리고 베이스 러닝하는 방법, 그런 걸 일일이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야구의 야자의 이응자를 배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저도 진짜 모르거든요. 예. 좀 함께 공부하면서 배워볼 수 있을까요? 예. 가시죠. 사인을 받았어요. 스윙스에는 한국을 포함해 베트남, 몽골, 이집트 등 11개국 28명의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 야구 실력은 초보지만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하니까 어때요? 다른 다문화 가정 친구들도 만나고 의사소통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잘 돼서 좋아요. 친구 생기는 것도 좋고 달리는 게 좋아요. 안 했을 때는 몸이 약했는데 야구를 하니까 몸이 더 강해졌어요. 연습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국적인 모습의 부모님들. 아이들만큼이나 즐거워 보이는데요. 모습 보면 어떠세요?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애가 연습하는 동안 엄마들끼리 이렇게 수다 들는 것도 좋아요. Actually, it come accidentally by Mr. John Woo. He suggests that Modi can join to the team, but we are so happy. It's not a popular game in our country, but we like it so much. 자, 본격적인 스윙스의 야구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야구보다는 노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죠? 코치들은 통제불능인 아이들을 붙잡고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자, 배트를 잡고 치는데 이 아이는 반대로 뛰어가고 있어요. 다문화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우고 운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라 일단은 놀이처럼 야구를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아니, 입으로 야구하는 것 같아요. 입으로. 목청껏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데 어떠세요? 일단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도 많이 나고요. 또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또 땀 흘려주니까 같이 또 열심히 하고 싶어집니다. 서로 학생들끼리 잘 어울려서 건강하게 자라는 게 목적이고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그런 목적으로 잘 하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야구단 스윙스, 어떻게 창단됐을까요? 독특하게도 남부경찰서 외사계의 오주원 경사가 창단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제일 중점을 두고 만드신 거예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어떤 사회 정착입니다. 이 학생들한테 어떤 사회 적응을 돕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겠다 싶어서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외사계에 근무하면서 평소 다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오주원 경사의 주도로 스윙스가 창단됐는데요.
그런데 처음이라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셨어요 실제로는? 처음에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 처음에는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람이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모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고 야구가 어떤 건지 그리고 야구를 하면은 앞으로 어떤 게 좋은 건지 그걸 인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스윙스가 탄생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꿈을 키워 나갑니다. 연습을 마치고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운동 후에 먹는 밥이라 정말 꿀맛이겠죠? 운동을 할 때는 즐겁게, 밥을 먹을 때는 맛있게, 그리고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이곳 사장님이 쏘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움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정말 맛있게 잘 먹어요. 배가 고프니 잘 먹기. 근데 스윙스 야구단을 후원해 주시기로 하셨다면서요? 예, 우연찮게 뭐 연결이 돼가지고 좋은 일 좀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 기대되시는 점이 있으세요? 뭐 꼭 이름 있고 훌륭한 선수보다는 자기 거 자기가 성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윙스 야구단의 세 형제 중에서 두 형제가 함께 스윙스에서 활동 중인 다문화 가정에 찾아가 봤습니다. 형제는 이전엔 한 번도 야구를 접한 적이 없었는데요. 스윙스를 통해 야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성격도 활동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오붓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는다고 합니다. 뭐가 좋아요? 배팅 연습하는 거. 배팅 연습하는 거? 네. 왜 좋아요? 방망이를 휘두르는 게 좋아요. 책임감 좀 강화주는 것 같아요. 학교 갈 때는 하민 씨는 힘들 때 있잖아요. 안 가고 야구 갈 때는 그러니까 재밌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야구도 지금은 기다려진다고 하는데요. 야구하러 가는 날은 스스로 일어나서 갈 정도로 야구를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야구도 애들도 합니다.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 애들도 있는데 뭐 차이가 있지만 뭐 차별 없으면 좋겠고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하지만 하나의 단어는 하나거든요. 한국말. 같이 야구를 즐기면서 같이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만들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 또한 조금 더 생각이 더 밝아지면서 이런 친구들도 같이 있는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구나 좀 더 알 수 있는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애들이 많이 좀 커가는 모습을 보니 좀 많이 기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문화 리틀 야구단 스윙스 아이들은 야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세상을 배우고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꿈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공 던지는 걸 더 잘하고 싶어요. 우리 다문화 친구들이랑 같이 서로 배려하면서 대회나 그런 데에도 나가면서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죠? 네. 화이팅! 화이팅! 우리 사회도 스윙스 아이들처럼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문화 리틀 야구단 스윙스 앞으로 멋지게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몸 좀 풀겠다고 운동장으로 출동한 박현수 리포터. 몸도 찌뿌둥하고 산책도 할 겸 운동하려고 나왔는데 이건 뭐 손 시렵고 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운동이가 보고 나 갈 거야. 에이, 이게 뭐야 이게. 에이, 춥다고 건강을 포기할 셈이에요. 실내에서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한국의 태권도, 중국의 태국권, 그리고 일본의 아이키도, 한중일을 대표하는 전통 무예로 건강도 지키고 체력도 지키고 몸매까지 예쁘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올림픽 정식 종목인 태권도를 배우러 청주시의 한 태권도장을 찾았는데요. 헛둘 헛둘. 야, 다들 열심히 태권도가 아닌 춤을 추고 계시네요. 저는 이 태권도를 배우려고 도장에 찾아왔는데 여기 보니까 막 음악 소리도 나고 춤도 추고요. 여기 태권도장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태권도장 맞고요.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태권 동작을 접목한 밸런스 태권체조입니다. 아, 그래요? 태권도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요? 태권도는 전신 운동으로 실내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초등학생 위주로 해왔거든요. 지금은 주부나 직장인들이 다이어트 효과를 보려고 많이 찾고 있습니다. 몸매 관리에 방심하기 쉬운 계절 겨울. 하지만 태권도가 있어 걱정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동작, 상상 이상의 운동량으로 살이 쪽쪽. 효과만큼은 기대 이상이라고 하네요. 다른 운동으로는 이렇게 감량을 하지 못했는데 태권 다이어트를 하면서 14kg를 감량하고 이번에 승단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도를 중시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예의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고 운동의 에티켓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요 다이어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많은 동작들을 봤는데요. 네네. 보고만 있자니 몸이 좀 근질근질 거려요.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쉬운 동작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옷부터 갈아입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찬이 끊이질 않는 다이어트 태권도 직접 배워봤는데요.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이죠.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시죠. 이 태권도 다이어트가요 생각보다 운동량이 굉장히 많네요. 여러분도 이 태권도 다이어트 하셔서 예쁜 몸매 만드시기 바랍니다. 태권도 최고예요. 이번엔 일본의 전통 무예를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웃나라 일본의 무술 아이키도를 배우러 왔습니다. 와, 도장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이 어마어마한 기합 소리 때문에 조금 겁이 나는데요. 일단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가시죠. 기합 소리며 동작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아이키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동작들이 낯설지만은 않은데요. 아이키도 어떤 운동이죠? 아이키도는 일본에서 우에시바 모리라는 선생이 창시한 신생무술로서 이제 고류의 검술을 바탕으로 해서 적은 힘으로 특히 여자가 이제 약한 사람들이 쌀한줌 줄만한 힘만 가지고도 기술적으로 표현해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호신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련생 가운데는 여성들도 꽤 많았는데요. 요즘같이 험한 세상, 호신술을 목적으로 아이키도를 배우는 여성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여성 수련자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수련자분은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주부입니다. 주부요? 네. 주부님이 아이키도를 배우고 있다니 네네. 놀랍네요. 어떻게 배우게 되셨어요? 제 몸은 제가 지키기 위해서 한 6년 정도 됐고요.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도 되고 밤길도 별로 안 무섭고 저희 아들들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래 배우게 됐습니다. 갑자기 위험에 처했을 때 여성이 남성과 맞서 싸우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키도를 통해서 위기에서 재빨리 모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치안이 어깨 동무를 하고 가까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자, 한 손으로 상대방의 손등을 바싹 잡고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인사하듯이 빠져나옵니다. 손가락을 잡고 비틀은 후 내려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광활한 대륙, 중국의 전통 무예죠. 기수련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태국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권이요. 중국의 전통 무예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운동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요? 태국권은 원래 중국에서부터 유래되었는데 지금은 또 서양, 유럽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태극권은 그 느리게 함으로써 자기 그 에너지, 기를 다스림으로써 심신 단련에 탁월한 그 효과가 많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동작이 격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태극권. 하지만 운동은 운동이니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함 속에 더욱더 그 자세가 흩어지지 않는 바른 그 몸의 균형과 정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전문 지도자와 함께 그 알아가야지 더 관절이 안 아프고 바른 자세를 갈 수 있습니다. 심신 단련, 기수련은 물론이고 흐트러진 자세까지 바로잡아준다는 태극권. 몸 상태에 따라서 수련 방법도 동작도 달라진다고 하네요. 네, 몸 상태에 따라서 수련하는 동작들도 각각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 몸 상태는 좀 어떤가요? 네, 리포터님 이렇게 보시니까 서서 하시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척추 측만과 어깨에 결림이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동작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연공법을 한번 해볼까요? 고관절을 손을 이렇게 대세요. 그걸 의자 끝에 걸터 앉듯이 뒤로 쭉 해서 자, 그다음에 손은 앞에 큰 나무를 끌어안듯이 팔꿈치를 떨어뜨리시고 그렇죠. 그래야 어깨가 편해집니다. 현재 태극권을 수련하고 있는 수련생들 가운데 학생 어르신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장기간의 수련을 통해서 삶의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운동들은 다들 힘있고 막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하는데 태극권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게 또 천천히 하기 때문에 몸을 좀 더 수련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7, 80대 계속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이 운동을 택하게 됐습니다. 유연성이 다른 운동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태극권 과제에서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전통 무예들을 배워봤습니다. 세 가지 운동 다 각각의 매력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나에게 맞는 운동 선택하셔서 건강한 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전통 무예로 심신을 단련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춥다고 움츠러들기 쉬운 요즘 아시아의 전통 무예로 심신을 건강하게 단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양은 소나무의 잎이나 꽃을 닮았고 해독작용, 혈액순환, 항암 효과까지 두루 갖춰서 예부터 신비의 약초로 널리 알려졌던 식물 와송을 아시나요? 이름과 생김새는 조금 낯설지만 새콤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가 덕분에 요즘 최고의 히트 작물로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부 스트레스를 진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아토피나 각종 피부 질환 치료에도 인기라고 합니다. 맛 좋고 몸에 좋고 피부 건강까지 지켜주는 만능 약초 와송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혹시 들어는 봤나? 아니 먹어는 봤나? 뾰족뾰족한 생김새, 독특한 분위기가 뿜어져 나오는 오늘의 주인공 와송! 제철을 맞아 진도에 찾아왔습니다. 생긴 것과 다르게 신비의 약초라고 불릴 정도로 몸에 좋고 맛도 새콤달콤한 요 매력 덩어리 와송을 지금 함께 만나러 출발!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진도 지산면에 사는 오늘의 주인공 와송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한창 바쁜 수확철을 맞이해서인지 튼실하고 건강한 와송이 이곳저곳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이 넓은 밭에서 와송 작업에 한창이시네요. 네, 지금 수확 중이에요. 네, 지금 이게 바로 와송이라는 거죠? 예. 제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와송이라는 걸 처음 봤거든요. 아, 이렇게 생긴 거구나. 와송은 이름이 왜 와송이에요? 이것은 옛날에 바로떡 밑에서 이것은 살았어요. 그래갖고 이것이 야송이라고. 아, 또 그렇구나. 근데 제가 어머님 오늘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지도 편하게 입고 왔거든요. 편한 바지도 입고 본격적으로 와송 작업 시작해보는데 와, 최요랑 리포터 손놀림이 보통이 아닌데요. 이건 진짜 크다. 근데 보니까요, 이게 모양이 굉장히
무슨 트로피도 아니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가 굉장히 두껍네요. 네. 마치 소나무꽃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와송은 주로 차나 반찬 등으로 해먹는데요. 혹시 이 와송을 생으로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자, 생와송 맛이 과연 어떤 맛일까요? 제가 요 아래 걸 하나 뜯어서 먹어볼게요. 거침없이 한 입 톡 따서 먹어보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되게 새콤새콤하면서 입에 들어가는데 되게 수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물을 먹는 듯한, 새콤한 물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와송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많아요. 아주 와송 종류가 한 가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육지와송은 자체 육지와송, 여기는 우리가 이제 특허를 냈습니다. 내갖고 진도 자체에 바위에서 크는 거, 이게 딴 식물들 풀에서 엉키지르면 못 크고 바위에서 큽니다. 그래 이거는 1년생이 될 수 있고 다년생, 이거는 지금 3년산입니다. 이렇게 종자가 이렇게 벌어는 게. 가지가 많이 뻗어 있는 게 3년산이군요. 이게 실어서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육식물들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요 떼서 옮겨 심으면 이 전부 한 포기씩 번식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게 번식력이 강합니다. 번식력이 강한 와송이군요. 근데요, 제가 작업을 열심히 하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 무슨 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내 눈에는 꽃이 안 보이는데 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벌이 쏘일 뻔했어요. 이게 전부 꽃입니다. 이게? 이 자체가, 이게 꽃 덩어리입니다. 이게 바로 와송의 꽃이군요. 예. 그래서 이 꽃에 있는 꿀을 먹으려고 벌들이 예. 그렇게 많았던 거군요. 예. 가을만 되면 하얀 와송꽃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화려하진 않지만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이 앙증맞은 자태가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그 환하게 미소로 잘 반겨주시는데, 이거 보니까 요게 첫 새싹이라고 하나요? 네, 여기 보면 요 조그만 것들 있죠? 네네네. 이게 동전 잡히지 않은 애들 있고, 네. 얘네들은 이제 새로 나온 애들인데, 동면에 들어갔어요. 내년에 이제 성장하려고. 네,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군요. 네, 겨울잠을 네. 자고 있는 애들이에요. 제철 맞은 와송을 한 차례 수확한 뒤 기다리고 있을 소비자들을 위해 몸단장을 시작하는 와송. 아니 근데 씻어도 온통 흙탕물만 줄줄 흐르네요. 되게 노지에서 자라서 그런지 흙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오네요. 몇 번에 거쳐 이렇게 깨끗이 씻은 와송은 약 일주일 정도 가을 햇볕에 꾸덕꾸덕 말려주면 더 진한 맛과 함께 와송의 특유한 향을 맡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생으로 먹어도 맛있는 와송. 하지만 색다른 변신도 가능하다던데. 먼저 잘게 자른 와송을 갖은 양념에 푹 절여 놓으면 내가 바로 밥도둑 와송 장아찌부터 새색시 치맛단처럼 고운 와송 수제비까지 무한 변신이 가능합니다. 네, 아니 어머님 지금 이 맛있는 삼겹살을 어디에다 풍덩 담갔다가 빼시는 거예요? 네, 이거 와송이에요. 와송이요? 네, 와송이요. 네. 네, 고기도 맛있지만, 이 맛있지만 약간 기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송에 넣어서 구워 먹으면 기름기를 싹 흡수해서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이 생와송 그냥 네. 간 거에다가 삼겹살을 네. 한번 담갔다가 빼니까 예. 이대로 구우면 네. 기름기를 싹 잡아주니까 더 네, 맛있겠어요. 그래서 와송 돼지고기가 될 거예요. 와송 와송 삼겹살. 삼겹살. 와송 삼겹살.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하세요. 잡냄새를 잡아주는 효능이 있어 와송과 고기는 찰떡궁합. 여기에 달달한 맛이 일품인 와송 효소도 있고 와송의 영양이 가득 담긴 환. 맛있는 와송 주스부터 우리 아이 영양 간식 와송 과자. 그리고 건강 와송주까지 역시 와송의 색다른 변신은 끝이 없네요. 여자 만나다
와송 작업도 식후경이라 일단 조림배를 달래볼까요? 우리 아버지 일하셨어요? 예. 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일했는데? 엄청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하셨어요. 드디어 식사가 시작되고 장아찌 한번 드셔보세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송 삼겹살에 와송 장아찌를 얹은 쌈. 완전 와송쌈을 한 입 크게 먹어보고 와송으로 만든 수제비. 네. 한번 드셔보세요. 또 먹어보는 최유랑 리포터. 어때요? 와, 이것도 정말 보들보들하니 정말 맛있네요. 맛있죠? 네. 역시 일하고 먹는 밥은 꿀맛과 같기에 바삐 젓가락을 움직이시는 우리 어머니인데 거기에 우리 최유랑 리포터 완전 와송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먹고만 있습니다. 아가씨 이리 와보세요. 네.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점심도 네. 맛있게 먹었겠다. 어딘가 구경시켜주려고 하시는데 네. 아하, 바로 자연에서 자라는 와송을 네. 보여주려고 왔던 거군요. 바위 틈새도 보이시죠? 네. 아니, 근데 이건 정말 우리 사장님만 아실 것 같은 게 일반인들은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 같아요, 봐도. 예. 네. 근데 이야. 전문가는 모속이잖아요. 아, 네. 그래도 정말 이 햇볕이 딱 드는 이 바위 틈 예. 사이에 와송이 자라고 있네요. 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놈들이 다 숨어서 이 보세요. 와, 이 이 사이사이에. 이 보세요. 이 와, 큰 놈들이 정말. 다 숨어 있잖아요. 정말 이 사이에요. 정말 많은 와송들이 숨어 있어요. 예. 원래 와송은 방금 우리 아가씨가 보신 것처럼 네. 이 척박한 바위의 요 좁은 틈 사이에서도 이렇게 자생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바위 틈뿐만 아니라 오래된 기와장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삶을 살아가는 와송. 그의 끈질긴 생명력은 여느 식물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덕에 몸에 좋은 성분이 와송에 가득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진도 와송으로 건강 지켜보는 건 어떠세요? 황홀하고 싱그러운 소리, 가슴을 울리는 이 선율의 주인공은 바로 크로마하프. 나 요즘 뜨고 있는 서양악기예요. 청아하고 부드러운 음색에 있어 어느 누가 나를 따를 쏘냐.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국악기 가야금. 국악 풍류를 즐겨라. 어디 숲속에 새들이 지저귀나요? 맑고 예쁜 소리를 따라간 곳은 안녕하세요. 제가 이 아름다운 선율을 따라서 이곳까지 오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악기예요? 크로마하프예요. 크로마하프? 조금 생소한데요. 제가 하프는 또 많이 들어봤는데 이 크로마하프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 크로마하프가 어떤 악기예요? 큰 하프를 축소해서요. 언제 어디선지 가지고 다니면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예요. 크로마하프만이 갖는 특징도 있을 것 같아요. 큰 하프는요, 손으로 긁잖아요. 그리고 이동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하나의 코드 누르면서 이게 악기의 소리를 자기 마음대로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악기가 쉬워서 50대, 60대 남녀노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악기예요. 크로마하프는 36줄로 되어 있지만 기타와 달리 한 줄만 짚어 음을 내기 때문에 연주하기가 참 쉽다는데요.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이 악기를 키면서 하니까 더 아름답고 이쁜 목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크로마하프는 연주자의 감성을 그대로 전달해내는 소리다 보니 감수성 높은 주부들의 정서와 잘 맞는 악기라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악기를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면서 아이가 커가면서 보니까 악기 하나는 배우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배우기 쉽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그 곡에 맞추어서 이렇게 편곡도 가능한 것 같아요. 특별한 재주가 없어도 오선의 음표 하나 읽을 줄 몰라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이 악기는 아주 쉬운 악기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악기인데 특히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우울증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즐거워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람되게 보여요. 다른 악기에 비해 비교적 배우기 쉽다고 하니 이쯤 되면 지혜 씨도 한번 배워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피크예요. 피크요? 네, 피크. 어떨 때 왜 하는 거죠? 요거는 네. 이거를 이용해서 손으로 손가락 손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용해서 혀를 긁어줘요. 크로마프에 도전하는 그 첫 곡은 바로 세상에 바로 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연주하기가 참 쉽네요. 심장과 가장 가까운 악기, 그 곱고 따뜻한 음색에 잠시 빠져볼까요? 원주의 한 아파트. 늦은 밤이면 요즘 이 동네 발칵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바로 손끝에서 펼쳐지는 소리의 향연, 가야금 되겠사옵니다. 국악으로 뭉친 이들의 첫 마디는 바로 아니 얼마나 연습을 하셨길래 좀 쉬었다 하세요. 가야금 키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치시는 것 같은데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1년 좀 못 됐어요. 한 10개월 정도 됐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작년에 어디 한정식 집에 갔는데요. 밥을 먹고 있는데 되게 좋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게 분명히 가야금 소리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가야금 연주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우리의 전통 문화는 생활 속에서 호흡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인데요. 그렇게 자연스레 전해지던 흥겨운 가락은 이젠 재미를 넘어 마음까지 두드리고 있죠. 이제 가야금을 좀 늦은 나이에 시작한 편인데요. 그렇지만 그 전부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꿈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묻혀서 지나오다가 가야금을 만나면서 한 줄 한 줄 튕길 때마다 내 못다한 그런 꿈들을 다 풀어내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금만의 독특하고 깊은 소리와 이 조화로운 어울림 덕에 국악의 가치에 눈을 뜬 사람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에서부터 젊은 직장인, 주부들까지 국악으로 이끌고 있는 힘이겠죠? 이렇게 뜯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손을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치매도 안 걸린다고 엄마도 말씀하셨고 또 어쩔 땐 가야금이 힘들고 어쩔 땐 재밌으니까 가야금과 저랑 밀당하는 그런 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가야금 산조는 자진몰이와 휘몰이, 세산조시로 이어지는데요. 휘몰이보다 좀 느린 장단인 자진몰이. 자진몰이는 다양한 리듬 변화가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판소리를 할 때 긴박한 극적인 장면에서 주로 쓰이죠. 판소리와 산조에서 많이 쓰이는 휘몰이. 빠르게 연주할 때 활용되는 장단입니다. 몹시 빠르게 휘몰아가는 세산조시 가락은 말발굽이라 불리는 장단이 인상적입니다. 자, 이번엔 연주를 감상해 볼까요? 피어오르는 향처럼 신라의 불상 아래에서 구도의 자세로 춤을 추는 승려의 모습을 표현한 침향무는 가야금 연주자 황병기 씨가 1977년 작곡한 작품으로 현대 가야금의 창작곡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화사함, 동시에 박력을 두루 갖춘 것이 특징이죠. 독특한 주법과 불교 음악인 범패의 음계를 바탕으로 한국 고유의 정서와 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야금을 통해 클래식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 제가 알던 가야금보다 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기존 가야금은 12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25줄이에요. 그래서 많은 음역대가 있어서 뭐 관현악곡에서도 관현악단에서도 많이 사용될 수 있고요. 이렇게 다 함께 요즘 퓨전 음악을 같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예요. 전통으로 이제 12연줄로 하다가 이제 25연으로 이제 가야금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더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피아노랑 같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되게 편안하고 그런 더 재밌고 앙상블을 할 수 있어서 가야금을 통해 우리의 소리를 알리고 국악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사람들. 대중과 호흡만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우리 문화를 튼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네 가락이 당당한 아름다움을 뿜어내며 여러분께 마음을 전합니다. 가야금으로 우리의 소리를 느껴보세요. 맛이 정말 먹는 순간 입가에 미소를 부른다는 웃음 유발자. 빨간 쭈꾸미와 부드러운 치즈가 제대로 눈 맞았다. 치즈가 매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니까 음식궁합이 저희보다 잘 맞는 것 같아요. 치즈가 녹자마자 호로록 감아서 입안으로 쏙. 뼈대 있는 등갈비도 치즈에 반했다. 치즈가 쭉 늘어나고 입안에 착 감기는 게 여자친구랑 밀당하기 쭉쭉 늘어나고 입에 착착 감기고 쭈꾸미와 등갈비가 치즈를 만나 환상의 맛으로 재탄생했으니 연령과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찍힌 맛. 어서와, 이런 맛은 처음이지? 평범했던 쭈꾸미에 이색 바람이 불고 있다는 한 음식점. 소문난 인기에 걸맞게 이미 식당 안을 꽉 채운 손님들. 쭈꾸미 하나면 열반찬 안 부럽다. 매콤한 맛에 빠져 밥 한 공기 다 비워가는 순간 불현듯 떠오른 이색 쭈꾸미의 정체. 지금 공개됩니다. 여기 치즈 퐁듀 하나 주세요. 두 귀에 이어 두 눈을 의심하게 된다는 음식의 정체는 다름 아닌 치즈 퐁듀. 매콤한 쭈꾸미가 고소한 치즈와 만나 쫄깃함을 살리고 풍미는 더했다. 저희 퐁듀 쭈꾸미는 쭈꾸미에 퐁듀를 곁들여서 먹는 음식입니다. 그냥 찍어 드셔도 되고 쌈을 싸서 쌈장을 대신해서 드셔도 됩니다. 쭈꾸미가 치즈를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재료에 지나지 않았던 맛.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색궁합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찰떡궁합으로 거듭났다. 쭈꾸미 음식 자체가 많이 매운 편인데 쭈꾸미의 매운맛을 잡기 위해서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나 찾던 중에 치즈 퐁듀가 매운맛과 궁합이 잘 맞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가서 쭈꾸미 퐁듀 요리를 배웠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입맛을 사로잡은 쭈꾸미 치즈 퐁듀. 그 탄생은 이러했으니 숙성시킨 쭈꾸미에 빵가루를 뿌려 비법 양념으로 볶아낸 다음 고소한 치즈를 더해주면 끝! 콕 찍어 먹는 일만 남았다. 2014 최고의 화제작 쭈꾸미가 치즈 퐁듀를 만났을 때 손님상에서 개봉과 동시에 인기리에 흥행 중. 그냥 이것만 먹기에는 부담스러운데 치즈 퐁듀랑 먹으면 그 맛이 조금 더 다운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일반 음식점에서 먹는 쭈꾸미 음식과는 달리 치즈가 들어가니까 퐁듀를 찍어 먹게 되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치즈가 되게 부드러워서 먹기 되게 편하고요. 짭짤한 맛도 나고 매콤한 맛도 나고 우유 부드러운 맛도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쭈꾸미 치즈 퐁듀의 맛에 정점을 찍을 또 하나의 이색 메뉴가 있었으니 사장님, 크림 막걸리 한 병 주세요. 드러나 보셨나 크림 막걸리. 크림 막걸리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유와 아이스크림이 더해진 크림 막걸리 한 잔에 목 넘김이 술술. 부드러운 맛에 완결판 되겠다. 어제 술을 먹었는데 회장이 막 때려, 회장이. 속이 되게 편안해져요. 그럼 괜찮네요. 요구르트처럼 되게 부드럽고 달콤한 맛도 있고. 입안에서 이 매콤함과 부드러운 조화가 굉장히 이 오감을 자극한다고 할까요? 치즈, 넌 내가 찍었어. 잘 늘어나는 치즈 맛에 반해 손님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또 다른 음식점. 이번엔 쭉쭉 늘어나는 치즈가 쪽쪽 뜯어먹는 등갈비와 만났다. 치즈 등갈비 나왔습니다. 하얀 치즈가 밤새 내린 눈처럼 소복이 쌓여 그 자태를 드러냈으니 치즈를 말고 등갈비를 뜯으면서 맛보고 즐긴다는 치즈 등갈비 되겠다. 일반적으로 등갈비는 보통 손님들이 찜이나 구이를 많이 드시는데요. 저희는 주방에서 1차 조리를 끝낸 다음에요. 손님 테이블에서는 모짜렐라 치즈를 녹여가면서 등갈비를 찢거나 치즈를 돌돌 말아서 함께 드시는 음식입니다. 치즈 등갈비를 맛있게 즐기려면 젓가락이 아닌 장갑이 필수. 매콤한 등갈비를 손으로 딱 잡고 치즈를 사정없이 돌돌 감아서 뜯어주세요. 일반적으로 먹는 치즈가 아니라 되게 잘 늘어나서 이게 뭔가 먹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고기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고기랑 치즈 같이 먹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생각보다 안 느끼해서 되게 맛있어요. 손까지 쪽쪽 빨아먹게 된다는 치즈 등갈비 맛의 비결은 바로 요 양념. 미리 삶아둔 등갈비에 양념이 잘 배게 볶아지는 동안 모짜렐라 치즈와 옥수수 콘을 뿌린 다음 양념된 등갈비까지 올려주면 엄지척 들게 만든다는 치즈 등갈비 완성! 어린아이를 불문하고 치즈 휙휙 감은 등갈비 맛에 푹 빠져있는 그 순간 때 아닌 화재 경보가 발생. 더워.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입맛을 한꺼번에 사로잡는 비법. 취향 따라 즐기는 매운맛 조절에 그 해답이 있단다. 저희는 3가지 맛이 있는데요. 매운 거를 못 드시는 분들은 갈릭 바비큐 맛 드시면 되고요. 보통 매운맛이 있고 아주 매운맛이 있습니다. 청양고추와 베트남 고추 그리고 할라피뇨를 사용해서 매운맛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운맛은 또 맛있게 녹여주면 되는 법. 얼얼한 매운맛을 달래고 싶은 자 가위바위보에 도전하시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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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과 직원이 가위바위보해서 손님께서 이기시면 서비스로 누룽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룽지를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로 얻어낸 공짜 누룽지로 입속 매운맛을 잘 달래준 다음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셀프 주먹밥까지 곁들여줘야 치즈 등갈비를 제대로 먹었다고 할 수 있단다. 제가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재미도 있고 맛도 있어요. 정도 느껴지고 맛있고 좋네요. 고소하게 쪽쪽 당기는 맛? 치즈 등갈비를 콕콕 찍어주세요. 치즈의 고소한 풍미를 더한 쭈꾸미냐, 치즈를 돌돌 말아 즐기는 등갈비냐. 맛있는 선택이 망설여진다면 고민 말고 둘 다 콕 찍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유랑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좀 달라 보이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여신의 과일이라 불리는 백향가를 만나러 가볼 텐데 그 백향가가 바로 뾰로롱 요겁니다. 바로 이 백향가를 한번 맛을 보면 집 나간 입맛도 찾아준다고 하는데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백향가 속으로 빠져봅시다. 생긴 건 자두 같기도 하면서
키위 같기도 하는 이 아리송한 과일의 정체는 바로 백향과. 이름부터 낯설지만 속을 떡하니 열어보면 싱그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는데, 이 놀라운 마력의 소유자인 백향과의 카멜레온 같은 매력 속으로 지금 함께 풍덩 빠져볼까요? 무화과도 아니고요. 백향과, 그 이름 한번 참 생소한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것은 백향과라고도 하고 패션 프루트라고도 한데, 이제 중국에서는 100가지 향이 난다 해서 백향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대 지역인 주로 브라질이나 할지 파라과이에서 자생하던 것이 되겠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이제 1000m 고지 아주 서늘한 지역에서 자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켜본 것입니다. 패션 프루트라고도 불리는 이 백향과는 고향이 저 먼 나라 브라질인데요. 하지만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서인지 이곳 무안에서도 아무런 탈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백향과를 착한 과일이라 서로 입을 모아 칭찬하는데, 바로 그 이유는 아직까지 아무런 병해충이 없어서 농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효자 작목이기 때문이죠. 아니 근데 잠깐 앉아보세요.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네. 사실은 백향과라는 과일이 정말 생소하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기도 했는데 네. 이 과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솔직히 과일 종류가 많잖아요. 네.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일반 과일이나 이런 기존에 이제 있던 사과, 배, 뭐 그런 과일들에서 이제 좀 너무 흔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경쟁력 있는 걸 찾아보자 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 해남 연구소 통해서 이 백향과를 소개받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처음에는 좀 솔직히 많이 했죠. 그래서 좀 두려움도 있었고 그랬는데, 한번 이게 연구소에서 박사님들이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고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보라색으로 물들인 요 백향과는 성장 정도에 따라 맛보는 사람에 따라 각각의 다른 맛을 느끼게 하는 매력적인 과일인데요. 근데 어머머 사장님, 백향과가 바닥에 다 떨어졌네요. 어머, 어떡해요. 과일은 이렇게 따야 제맛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래 떨어진 걸 이렇게 주우셨단 말이에요. 이거 과일 상품가치 없는 과일 아니에요? 아니요. 이것만의 비밀이 있답니다. 비밀이요? 네. 요거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다른 과일들은 따야만이 상품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떨어져야만이 제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상처도 나고 흠집도 나고 이걸 누가 사요? 아니요. 이건 절대 흠집도 안 나고요. 네. 상처도 안 나요. 이게 얼마나 단단한데요. 아, 그래요? 예. 단단하긴 하네요. 네. 브리스도 넣고 신맛도 강하지만 이거는 신맛이 약해지면서 단맛이 강하죠. 아, 그러면 좀 신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요 탱탱한 걸 드시고, 좀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숙성을 시켜서 약간 이렇게 쪼글쪼글한 주름진 거를 드시면 되겠군요. 그럼요, 저 단 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드셔요. 아, 이거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거? 이대로 그냥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랑씨 껍질채로는 안 돼요. 귀엽고 예쁘고 매력적인 백향과 드디어 이게 제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유랑씨. 백향과 개봉! 박두! 드디어 우와. 백향과 속을 잘라보는데? 아니, 이게 뭐예요? 뭐 죄다 씨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여신의 과일이기 때문에 여신처럼 이렇게 수저 스푼으로 와! 우아하게 드시면 됩니다. 네. 오, 맛을 볼게요. 네. 와, 향이 너무 좋아요. 무슨 향이 나요? 뭐랄까, 상큼하면서 달콤하기도 하고요. 와, 이게 정말 여자의 향수라면 여러 남자들 저 따라오겠는데요. 일단 맛을 봐볼게요. 네. 드디어 백향과의 맛을 보는 최유랑 리포터. 씹어보세요. 표정만큼은 국가대표 선수처럼 진지한데요. 일단은요, 씨앗이 톡톡톡톡 터지면서 굉장히 새콤달콤해요. 그리고 입에 들어갔는데 과일은 그냥 한 번 먹으면 이 과일의 잔향이 남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혀부터 입천장 이 모든 입안에 이 백향과의 잔향이 지금 남아 돌아요. 와, 이게요, 지금 사실은 안에 내용물을 보면 뭐랄까 성육씨 같기도 하면서 얼핏 보면 올챙이 알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올챙이 알들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먹기에는 이게 과연 여신의 과일이요? 똑똑똑똑똑 샤랄라랄라랄라. 생으로 먹어도 맛은 최고지만 그 맛을 더 업업 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과즙을 싹싹 다 덜어낸 뒤 톡 쏘는 맛이 일품인 탄산수와 함께 쉐킷 잘 섞어주면 백향과 맛 탄산주스 완성!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요거트와 백향과 과즙을 잘 섞은 뒤 몸에 좋은 채소와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우리 가족 영양 만점 백향과 샐러드 대령이요. 와, 정말 상큼하고 맛있어 보이는데요. 보랏빛깔 매력에 푹 빠지고 싶은 백향과로 만든 간식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요, 분명히 제 옆에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잘생긴 남성분이 계셨거든요. 누구신지요? 네, 저는 백향과를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맛있게 먹는 방법? 그럼 좀 알려주세요. 네, 온 가족이 야채를 즐겨 먹을 수 있는 샐러드에 그 요구르트와 패션프루트를 이용해가지고 소스로 뿌려서 먹으면 온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탄산수하고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탕을 넣지 않아서 그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음료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보고만 있을 최유랑 리포터가 아니죠. 방금 만든 백향과 샐러드를 한 입 먹어보는데 상큼하다 상큼해.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바로 요게 백향과 탄산주스예요. 탄산주스. 네. 와, 향에 한번 취하고 상큼함의 대명사 백향과와 톡톡 튀는 탄산수의 만남. 그 절묘한 맛은 어떤가요? 맛있죠? 너무 맛있어. 정말 집 나간 입맛이 돌아올 수 있는 백향과 탄산주스 완전 매력적이에요. 네, 설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도 이렇게 맛있어요. 이거 우리가 가만두고 볼 순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할 말이 있죠? 네. 낯설다고 놀라지 마세요. 모양도 좋고 맛도 좋은 백향과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100가지의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백향과. 오늘 이 백향과의 매력 잘 느껴보셨나요? 이젠 낯설다고 놀라지 마시고 상큼한 맛에 한 번, 향기로운 향에 한 번 더. 여러분들도 모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주위를 둘러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녁 5시 한옥마을에 있는 전주 소리문화관에서는 이 겨울의 추위를 녹여줄 따뜻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신명난 우리 소리를 감상하고 내가 감동받은 만큼 공연료를 지불하는 2014 풍류축제 모락모락 페스타. 11월의 마지막 주말 저녁 우리 소리와 함께하며 사랑 나눔을 실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